부모에게 버림받고 아파트에서 쫓겨난 아이, 그 아이의 정체는 한밤중 계단에 버려진 아이 하나. 경비 춘호는 그 아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아이의 정체를, 그리고 주민들이 세상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도. 귀한 시간 내어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던 밤, 아파트 4동과 5동 사이의 바람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경비 춘호는 마지막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이 아파트를 지켜온 그는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단참 구석에서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친 채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이. 옆에는 보따리처럼 묶인 가방 하나. 춘호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얘야, 이 늦은 밤에 여기서 뭐 하는 거냐? 감기 걸리겠다. 아저씨. 지우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도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얼굴은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빨갛게 상기돼 있었습니다. 어디 아파? 집에 무슨 일 있더냐?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춘호는 아이의 말뜻을 단번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갈 데가 없다는 그 말만큼 사람 마음을 흔드는 말이 또 있을까요? 너, 혹시 엄마는? 집은? 무슨 일 생긴 거냐? 그냥 잠깐 여기 있으면 안 될까요? 아이는 더 말하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대답을 강요하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일단 내려오자. 경비실은 따뜻하니까. 몸 좀 녹이고 이야기하자.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춘호의 뒤를 아주 천천히 따라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춘호의 마음 한편에서 이상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어쩐지 낯설지가 않네. 하지만 그는 아직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경비실의 전기난로는 오래된 기계였지만 아주 따뜻했습니다. 지우는 난로 가까이에 의자를 놓고 손을 내밀어 대우며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좀 덜 춥지? 배는 안 고프냐? 조금. 춘호는 서랍을 뒤져 컵라면 하나를 꺼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 김치를 꺼냈습니다. 아저씨가 먹으려고 한 라면인데 같이 나눠 먹자. 지우는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숟갈 떠먹더니 그제야 조금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조금 후, 지우야,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지우는 아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전에 흘러버린 눈물처럼 담담했습니다. 엄마랑 둘이 살아서요. 그러다가 어떤 아저씨가 집에 자주 왔고 엄마가 다시 결혼한다 해서 그때부터 많이 달라졌어요. 달라져? 네. 집에 아저씨 친구들이 자주 오고 어른들끼리 다투는 소리도 많았고 저한테는 조용히 해라, 방에서 나오지 마라 그런 말들만. 지우는 엄마에 대해 더 말하려다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어디 계시니? 며칠 전에 가방 하나 들고 나갔어요. 금방 온대서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새아빠는 내가 돈 많이 드니까 우리가 이 꼴로 산다고 맨날 그랬어요. 춘호의 얼굴에 잠깐 그늘이 스쳤습니다. 지우는 더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춘호도 더 캐물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겐 지금 따뜻함이 먼저였으니까. 그래,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내일 생각하자. 하지만 춘호는 모른 척해도 가슴 깊은 곳이 저려왔습니다.
이 아이, 그냥 길 잃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버린 아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비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춘호가 문을 열자 단지에서 유명한 소문쟁이 김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경비 아저씨 어젯밤에 어린애 하나 데려오는 것 봤어요. 그 집, 강제 집행 붙었더라고요. 지금 아이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어른 일은 어른들이 해결해야죠. 그 애, 어디서 굴러온 애 아니에요? 요즘 뉴스 보면 김 여사님 어린애한테 굴러왔다는 말은 너무하죠. 박 여사는 입을 삐죽 내밀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춘호는 알았습니다. 이제 곧 이 아이에 대해 말들이 돌겠구나. 지우는 그 말을 들은 건지 의자에 앉은 채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 때문에 혼나고 그러면 어떡해요? 걱정 마. 아저씨는 괜찮아. 너랑 함께 있는 게 먼저다. 하지만 주민들의 시선은 점점 따뜻함과 멀어졌습니다. 그때 지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밥 먹자. 아저씨가 김치볶음밥은 좀 한다. 네. 지우가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던 춘호는 문득 어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키우던 아들. 그 아이와 비슷한 나이, 비슷한 작은 손. 하지만 그 아이는 더 이상 곁에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겹쳐 보이지? 그날 저녁, 경비실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입주자 대표 박미란 회장이었습니다. 김경비, 지금 여기서 뭐 하세요? 아, 회장님, 이 아이가 집에서 쫓겨났다고 해서요. 추운데 계단에서 떨고 있길래 잠깐만. 경비실에서 따뜻하게. 박미란 회장은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여긴 주민을 위한 공간이에요. 김경비. 아무 애나 데려다 재우는 데 아닙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애를 함부로 들여요? 지우는 그 말에 어깨를 움찔했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가 원래 이 아파트 안에서 살던 애입니다. 어제 강제 집행 당했다더군요. 그지? 빚대 먹고 튄 집 아니에요? 그런 집 애를 여기 재워요?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박미란 회장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관리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소장님, 지금 경비실에 외부인 하나 있는 거 아세요? 이거 규정 위반입니다. 바로 조치 좀 해주세요. 잠시 후 관리소장 박정수 소장이 경비실로 들어왔습니다. 김경비,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아이가 경비실에 있어? 소장님, 이 아이가 갈 데가 없습니다. 오늘 밤만이라도 여기서 몸 좀 녹이고 내일 아침에 학교 보내고 나서 제가 쉼터라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마음은 알겠는데 규정은 규정이야, 김경비. 요즘 무슨 일 생기면 제일 먼저 우리부터 조사 들어오는 거 몰라? 이 아파트 안에서 사건이라도 터지면 왜 경비실에서 외부인 재웠냐부터 문제 삼는다고. 박미란 회장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벌써 주민 한 분이 그러시던데요. 요즘 단지에 이상한 애가 돌아다닌다고. 나중에 물건이라도 없어지면 뭐라고 하시게요? 지우의 눈이 커지며 떨렸습니다. 저 아무것도 안 훔쳤어요. 저 진짜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러나 어른들은 그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김경비, 아이를 지금 당장 쉼터나 보호소에 데려다 줘. 오늘 안에 정리해야 한다. 안 그러면 위에서 난리 날 거야. 소장님, 이 아이가 내일도 이 학교 다니겠다는데. 하루만 시간을. 박미란 회장이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보내세요, 김경비. 여긴 복지시설이 아니라 아파트입니다. 냉정해져야 할 땐 냉정해야죠. 박미란 회장이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경비실 안
갑자기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경비 아저씨가 혼나신 거죠? 죄송해요. 제가 그냥 나갈게요. 밖에 아무데나 있을게요. 너 혼자 어딜 간다는 거냐? 갈 데 있냐? 없어요. 근데 아저씨까지 피해보게 할 순 없으니까요. 춘호는 한숨을 깊게 내쉰 뒤 조용히 결심한 눈빛을 했습니다. 됐다. 그러면 같이 나가자. 예. 경비 아저씨가 너만 내쫓고 이 안에서 따뜻하게 잘 순 없다. 어차피 내 나이엔 어디 가서든 빗자루 들면 일 하나쯤은 있겠지. 우리 그냥 같이 나가자, 지우야. 그날 밤 아파트는 아이 하나와 노인 하나를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관리사무소 탁자 위에 경비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춘호는 조용히 모자를 벗어 함께 올려놓았습니다. 20년 넘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김경비, 나도 마음이 편한 건 아니야. 근데 주민 민원이 워낙 세게 들어와서 아이 하나 때문에 부녀회 다 들고 일어났다니까 말이야. 박미란 회장이 두툼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김경비님 싫어서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도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봉투 위로금이니까 받아두세요. 춘호는 한참 내려다보다가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회장님, 소장님, 저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뭔가를 못 지킨 것 같아서 그게 마음에 남아요. 못 지키다니 뭘. 이 아파트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도 정부치고 살라고 20년 넘게 새벽마다 눈 치우고 길 쓸고 형광등 나가면 언제든 달려오고 그랬는데 정작 제일 약한 애 하나도 못 지키고 쫓겨나는 꼴을 제가 만들었잖아요. 박미란 회장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세상에 정이 밥 먹여주나요? 김경비님.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원래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춘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파트 정문 앞 비닐봉지 2개를 든 춘호 옆에 작은 가방을 맨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 아니 아저씨, 진짜 괜찮으세요? 저 때문에 일도 그만두게 되신 거면. 야, 지우야. 네. 어른이 말 다 하기 전에 자꾸 내 탓부터 하지 말랬지? 내 탓이라고 말하는 어른이 있으면 그 어른이 잘못된 거다.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알겠냐? 네, 알겠어요. 백오동 8층 베란다에서 백오동 할머니가 창문에서 이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에고, 김경비 자식도 없이 혼자 산다더니 저 어린 것까지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그러나 그 누구도 두 사람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파트는 그렇게 두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 허름한 골목. 월세싼 고시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침대 하나 놓으면 끝나는 좁은 방. 창문 대신 작은 환풍기 하나만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방이 이제부터 춘호와 지우 둘의 집이 되었습니다. 싱크대 옆에서 춘호가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지우가 낡은 가방에서 공책과 연필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학교는 계속 다니고 싶지? 네. 근데 전학 가려면 주소도 있어야 하고 아빠 서명도 있어야 한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학교는 다녀야지. 방법이야. 우리 같이 찾아보면 된다. 알아. 아니, 아저씨가 도와줄게.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가족 없어요? 춘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예전에 아들 하나 있었다. 지금은 가버렸다.
사고로 떠나고 며느리도 손주도 소식이 끊겼지. 죄송해요. 괜히 그런 거 물어봤어요. 야, 또 죄송하다 그랬다. 사람 사는 얘기하는 게 뭐가 미안하냐? 아저씨도 너처럼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을 오래 기다려 본 적 있다. 그 말 하려고 한 거다. 그날 밤 지우는 좁은 침대 아래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잤습니다. 춘우는 침대 위에 앉아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속 낡은 사진 한 장, 어린 아들, 며느리, 그리고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흐릿한 글씨. 아빠, 저희 잘 도착했어요. 지우가 많이 컸죠? 곧 한국 들어갈게요. 그래, 그때 그 손주 이름도 지우였지. 손이 잠시 떨렸지만 춘호는 고개를 저으며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세상에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는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춘호는 빌딩 청소, 마트 카트 정리, 택배 상하차까지 닿는 대로 일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낮에는 학교에, 밤에는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둘은 그렇게 겨우겨우 하루를 이어붙이며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밤,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둘이 삼각김밥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 오늘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나왔어요. 보호자 서명 받아오라고. 보호자라? 부모님이나 보호자라 그랬냐? 네. 선생님이 부모님이나 보호자요. 그래서 저 보호자가 있나 잘 모르겠어요. 춘우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되겠다. 아저씨가 써줄게. 이제부터 아저씨가 내 보호자 하면 되지 뭐. 지우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춘우의 가슴을 묘하게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저녁, 지우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보따리에서 구겨진 어린이집 그림책을 꺼냈습니다. 이건 뭐냐? 아빠가 살아있을 때 읽어줬대요.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저 되게 좋아했다고. 아빠라는 단어를 말하는 순간 지우의 목소리는 조금 흔들렸습니다. 너, 아빠는 어떤 분이셨는지 들어본 적 있니? 키 크고, 웃는 게 따뜻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이래요. 한국 사람? 춘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너희 아빠 원래 한국으로 같이 가자고 했는데 교통사고 때문에. 거기까지만 들었어요. 지우는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에 오고 나서 엄마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뭐라고 욕먹는 날도 많고 새아빠랑 자주 싸우고 그랬구나. 엄마가 저한테 지우야, 너는 착한 아이다. 아빠가 너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니. 맨날 그러셨어요. 춘우의 심장은 그때부터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한국 사람인 아빠? 교통사고? 한국으로 가자고 했었다? 춘우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느 추운 새벽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 지우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쓰러질 듯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저씨, 배가 너무 아파요. 야, 지우야.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얗냐? 안 되겠다. 우리 병원 가자. 조금만 버텨라. 응급실. 지우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아이 상태는 지금 탈수랑 급성 장염이 같이 온 것 같습니다. 당장 위험한 건 아니지만 좀 지켜봐야겠어요. 혹시 예전에 큰 수술을 받았다거나 가족 중에 특이 병력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저도 이 아이 부모 쪽은 잘 모릅니다. 그러시군요. 참, 보호자분은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O형입니다. 아이도 O형입니다. 지금은 다행히 수혈이 필요하진 않은데 혹시 나중에 그런 상황 생기면 가까운 혈족이 있으면 좋거든요. 혈족이라는 말에 춘호의 마음이 잠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왔습니다. 보호자분, 여기 기본 정보 좀 적어주세요. 아이 이름, 생년월일, 부모님 성함, 출생지 같은 것들이요. 춘호는 보호자 이름 칸에 김춘호라고 적었습니다. 그 아래 아이 이름 칸에 지우를 쓰려다 문득 멈췄습니다. 지우?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간호사 양반, 아이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기록에는 2016년 5월 5일로 되어 있네요. 어린이날이라 기억하기 쉽죠. 춘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꺼내 뒷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2016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우리 지우가 태어났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 그때 그 편지랑 이 아이 이름이랑 생일이랑 이렇게까지 똑같을 수가 있나? 그때 침대 위에 누워있던 지우가 힘없이 눈을 떴습니다. 아저씨, 저 병원 싫어요. 여기 돈 많이 들잖아요. 춘호는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야, 돈 걱정은 아저씨가 한다니까. 너는 그냥 치료받으면 돼. 알겠지? 아저씨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작은 손 위에 얹힌 거친 손. 피 한 방울, 생년월일 하나가 지워졌다고 생각했던 인연을 다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지우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퇴원을 앞두고 의사가 춘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아이 예전 진료 기록을 조회해 보니까 외국에서 잠깐 치료받은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때 보호자 이름이 김지훈으로 되어 있던데 혹시 아시는 분입니까? 김지훈, 춘호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지훈이요? 김지훈, 맞습니까? 네, 김지훈. 동명이인일 수도 있긴 한데 아이 이름도 그때부터 지우로 나와 있어서 혹시 가족관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병원 복도. 춘호는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 손주의 이름, 생년월일, 진료 기록까지. 이 정도면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이 겹쳤다. 그날 밤 고시원 방. 작은 상 위에 낡은 사진 한 장, 그리고 그 앞에 앉은 지우와 춘호. 지우야. 네, 아저씨. 너 아버지 성함이 혹시 김지훈이냐? 지우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빠 이름. 저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일부러 친구들한테도 안 말했는데. 춘호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그럼 너 태어났을 때 엄마가 한국에 갈 수도 있었다 이런 말 한 적 있냐? 엄마가 그랬어요. 원래는 할아버지랑 같이 한국에 가서 살려고 했는데 아빠가 사고 나서 못 가게 됐다고요. 춘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우야, 너 엄마 성은 뭐냐? 이씨요. 이수진. 아빠가 김지훈, 엄마가 이수진. 그 순간 춘호의 눈에서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지우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왜 울어요? 어디 아파요? 또 뭔가 잘못했어요? 춘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우리 지우야. 내가 뭘 잘못했겠냐? 아저씨가 너를 너무 늦게 알아봐서 그게 미안해서 그래. 제가 아저씨, 아니, 아저씨한테도 피해 준 거예요? 아니라니까. 피해는커녕 아저씨 인생에
내가 제일 큰 선물로 온 거다. 춘호는 지갑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부부와 갓난아기, 그리고 어색하게 서 있는 젊은 시절의 자신. 이 사진 잘 봐라. 여기 아기. 누굴 것 같냐? 지우가 눈을 찡긋하며 말했습니다. 저 같아요. 엄마가 예전에 비슷한 사진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옆에 서 있는 이 아저씨는 누구예요? 춘호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내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내 친할아버지.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지우야. 지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사진과 춘호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럼 아저씨가 진짜 제 할아버지예요? 춘호는 울먹이며 웃으려 했습니다. 그래, 이놈아. 내가 내 할애비다. 지우는 벌떡 일어나 춘호를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진짜 가족 있는 거예요? 난 버려진 줄 알았어요. 아빠도 가고 엄마도 없어지고 아무도 절 찾으러 안 와서 그냥 그런 줄만 알았어요. 아니야, 우리 손주야. 버려진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너를 너무 늦게 찾은 거다. 이제 안 늦는다. 이제는 어디도 안 보낸다. 그러니까 다시는 내 탓이라는 말 누가 해도 믿지 마라.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애다. 허름한 고시원 방 안, 낡은 벽지와 장판 위에서 두 사람은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피가 이어준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버텨온 시간이 두 사람을 진짜 가족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백오동 할머니가 관리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소장 양반, 그 김경비 말이야. 요즘도 소식 없어? 아, 김경비요? 나도 가끔 생각나긴 하는데 말이야. 연락 올 때가 있어야지요, 할머니. 그 양반이랑 같이 나가던 그 꼬마 말이야. 요즘 밤마다 비만 오면 계단에서 떨던 그의 얼굴이 자꾸 생각나. 내가 괜히 그냥 보고만 있었나 싶어. 마음이 좀. 그러네. 바로 그때 관리사무소 유리문 너머로 낯익은 두 사람이 걸어왔습니다. 춘호, 그리고 학교 교복을 입은 지우. 김경비. 아니, 김 선생님. 어머, 김경비. 얘야, 지우야. 이리 와.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뛰다시피 나와 두 사람을 반겼습니다. 어디 갔었어, 이 사람아. 애도 이렇게 컸구나. 어휴. 안녕하세요, 할머니. 살다 보니 또 이렇게 오게 됐네요, 할머니. 관리사무소 안. 춘호와 박정수 소장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 그럭저럭 허리 펴고 삽니다. 이놈도 학교 잘 다니고 있고요. 아, 정말 다행입니다. 사실, 그때 일 이후로 제가 좀 마음이 많이 걸렸거든요. 규정만 너무 보고 사람을 못 본 것 같아서 말입니다. 소장님 탓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많다 보면 그러기도 하죠. 바로 이때 문이 열리며 박미란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소장님, 오늘 회의 자료. 어머. 춘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옆에서 지우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여긴 웬일이세요, 김경? 아니, 김 선생님. 그냥 인사드리러 한번 왔습니다, 회장님. 그래요? 잘 지내셨다니 다행이네요. 그럼 우리 회의부터. 그때 백오동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장 양반, 잠깐만. 나 지금 할 말 있어. 어르신, 또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람 김경비 말이야. 20년 넘게 이 아파트에서 눈 치우고 길 쓸고 형광등 갈고 누가 뭐라 한 적도 없이 묵묵히 버텨준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애 하나 데리고 있다고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게 그게 사람 할 짓이었냐고. 사무실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날 나도 나서서 말릴 걸 싶었어요. 지금도 마음에 남아. 사람이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땐 다들 너무 예민했지요. 박미란 회장이 난처하게 말했습니다. 그땐 상황이 상황이라 저도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규정이 사람 지키라고 있는 거지 사람 내쫓으라고 있는 건 아니잖아. 회장 양반. 이해 좀 봐. 이렇게 얌전하고 착한 애를 우리가 그날 계단에서 떨게 만들었어. 지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미란 회장님. 그래 얘야. 그날 회장님이랑 어른들이 저 쳐다보던 눈빛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다들 그냥 저를 문제처럼 쳐다봤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근데 김경비 아저씨는 아니, 김춘호 할아버지는 저랑 같이 나가줬어요. 저 혼자 내쫓지 않고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탓이라고 말하는 어른이 있으면 그 어른이 잘못된 거다라고요. 그 말 평생 안 잊을 거예요.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정수 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땐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박미란 회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그날 제 말과 행동이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아이한테도 김 선생님께도 죄송합니다. 박미란 회장이 이렇게 고개 숙이는 모습은 처음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어때? 김경비, 아니 김춘호 선생을 다시 우리 아파트 경비 반장으로 모시는 거야. 우리가 이제라도 제대로 한번 대접해 보자고. 응? 좋아요. 저도 찬성입니다. 이 아파트는 김경비가 있어야 든든해요. 저도 찬성입니다. 그동안 빈자리도 있고 무엇보다 이 아파트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박미란 회장이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찬성할게요. 경비 반장 김춘호 선생님, 예전보다 나은 대우 제가 책임지고 만들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춘호에게 쏠렸습니다. 춘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옆에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하고 싶으세요? 이 동네 누가 제일 오래 봐왔겠냐. 그래도 미운 점, 고운 점 다 들었는데 말이다. 내가 괜찮다면 할애비 한 번 더 빗자루 잡아볼까? 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전 이 아파트 제일 자랑스러운 경비 반장의 손자가 되는 거네요. 사무실 안에 잔잔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 춘호와 지우는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경비실이 아닌 작은 직원 숙소를 배정받았습니다. 방 2개에 작은 부엌이 딸린 곳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우리 집이에요? 그래, 우리 집이다. 좁지만 둘이서 살기엔 충분하지. 지우는 방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춘호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춘호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내가 있어서 할아버지도 다시 살 이유가 생겼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한 지우는 낮에는 학교를,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편의점, 배달, 과외.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번 돈이에요. 이번 달 생활비 보태세요. 야, 이놈아. 내가 번 돈은 내 등록금이랑 책 사는 데 써야지. 할아버지 돈 벌어.
할아버지 나이가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제가 이제 드릴 차례예요. 춘호는 지우가 내민 봉투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지우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저 키우실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 제가 할아버지 모실 거예요. 춘호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손주, 이렇게 컸구나. 어느 겨울날, 춘호는 여전히 새벽마다 아파트를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숨도 자주 찼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아니다, 괜찮아. 할아버지는 일하는 게 좋아. 가만히 있으면 더 아프더라.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학비 때문에 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대학교 4학년, 지우는 장학금을 받으며 우등생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춘호는 낡은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지우가 달려와 춘호를 안았습니다. 우리 손주, 대학까지 졸업했네. 할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어요. 졸업사진을 찍을 때 지우는 춘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제 취직해서 할아버지 모실게요. 약속해요. 춘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 말이라면 할아버지는 믿는다. 취업 후 1년, 지우는 사회복지기관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지우는 매달 할아버지에게 생활비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일 그만하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춘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할애비 팔팔하다. 조금만 더 일할게.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건강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어느 봄날, 지우는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여기로 이사 가요. 할아버지 방도 따로 있고 제 방도 있어요. 춘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가 이렇게까지. 할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제가 할아버지 모실 차례예요. 새 집으로 이사한 날, 두 사람은 작은 상 위에 떡을 올려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아요. 그래, 우리 손주야. 할아버지도 그러고 싶다. 몇 년 후, 지우는 3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사로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80이 넘었습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지만 집에서 지우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춘호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우리 손주 왔구나. 밥 먹었냐? 아직이요. 같이 먹어요. 지우는 부엌에서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 제가 아동보호기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후원자분들이 도와주시겠대요. 춘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가 그런 일을 하겠다니. 할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저도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갈 곳 없는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그 아이들한테 따뜻한 집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춘호는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손주, 정말 훌륭하게 컸구나.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해 겨울, 춘호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지우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할아버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남으셨나요? 길어야 몇 달.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병실. 춘우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습니다. 지우가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지실 거예요. 제가 좋은 병원 알아볼게요. 춘우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 나이가 이제 80이 넘었다. 충분히 살았어. 안 돼요. 할아버지 없으면 전 어떡해요. 너,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할아버지가 다 봤어. 춘우는 지우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해준 거, 이제 너도 다른 아이들한테 해줘라. 그게 할아버지 마지막 부탁이다. 네, 할아버지, 약속할게요. 그로부터 2개월 후, 춘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우가 손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편안한 얼굴로 할아버지, 할아버지. 지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 손은 처음 계단에서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추운 겨울날 라면을 끓여주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라고 말하며 자신을 지켜주던 손이었습니다. 지우는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장례식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백오동 할머니, 박정수 소장, 그리고 박미란 회장까지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둘 찾아와 조문했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셨어.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아파트가 따뜻해졌지. 내가 할아버지 잘 모셨다. 효자다, 효자야. 지우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빈소 앞. 지우는 할아버지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혼자 남았어요. 또 혼자가 됐어요. 하지만 곧 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 있잖아요.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돌고 돈다고. 지우는 할아버지 사진에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제 할아버지처럼 살게요. 약속 지킬게요. 3년 후, 지우는 38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았던 돈과 후원금으로 지우는 드디어 작은 보호시설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춘우의 집.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개소식 날, 작은 2층 건물. 1층에는 아이들이 공부하고 밥 먹을 수 있는 공간. 2층에는 아이들이 잠잘 수 있는 방들. 많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현판 제막식. 춘우의 집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위한 보호시설. 지우는 현판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제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계단에서 발견하셨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저와 함께 아파트 문을 나가셨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킨다는 게 뭔지. 그리고 오늘 할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그 사랑을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돌려주려고 합니다. 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에 오는 모든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너희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세상이 너희를 버렸을지 몰라도 여기서만큼은 너희가 소중한 존재야라고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개소 일주일 후 한 아이가 왔습니다. 8살 남자아이 민준이. 부모가 이혼한 뒤 친척 집을 전전하다가 복지 담당자에게 발견된 아이였습니다. 안녕, 민준아. 나는 지우 선생님이야. 민준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민준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내 집이야.
무섭지 않아도 돼. 여기선 아무도 너한테 소리 안 지르고 아무도 너를 내쫓지 않아. 민준이가 조금씩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이요? 정말이야. 그리고 선생님이 약속할게. 여기서만큼은 내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민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지우는 느꼈습니다. 아, 할아버지도 저를 이렇게 안아주셨구나. 두 번째 아이, 세 번째 아이. 시간이 흐르며 아이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가정폭력을 피해온 아이. 부모가 빚을 지고 도망가 혼자 남은 아이. 학대받다가 구조된 아이. 모두 지우처럼 세상에서 버려진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긴 식탁에 아이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아이들 사이에 앉아 김치찌개를 떠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선생님, 저 오늘 수학시험 80점 맞았어요. 우와, 대단한데? 지난번보다 20점이나 올랐네. 선생님, 저는 오늘 친구랑 싸웠어요. 왜? 무슨 일이었는데? 제가 가난하다고 놀렸어요. 지우는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얘야, 가난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누군가를 무시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 말에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뒤 지우는 2층 베란다에 나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 할아버지, 보고 계세요? 지우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할아버지처럼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저도 아이들한테 해주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것처럼. 1년 후, 춘호의 집은 더 많은 후원을 받으며 확장되었습니다. 이제는 20명의 아이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아이들과 함께 숙제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에 가고 영화를 보고 산책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어느 일요일 오후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놀았습니다. 지우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나중에 크면 선생님처럼 될 거예요. 응? 무슨 말이야? 선생님처럼 착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도 나중에 힘든 아이들 도와줄 거예요. 지우는 그 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자라준다면 선생님은 정말 행복할 것 같아. 5년 후, 춘호의 집은 이제 새 곳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지우는 더 많은 아이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중 몇몇 아이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가끔 지우를 찾아와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저 취직했어요. 선생님, 저 대학 합격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지우는 그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잘한 거야. 선생님은 그저 곁에 있었을 뿐이야. 10년 후, 지우는 48이 되었습니다. 춘호의 집은 이제 전국에 5곳이 생겼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그곳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지우는 오래된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예전에 할아버지와 함께 쫓겨났던 그 아파트. 아파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경비실 앞에는 새로운 경비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경비실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4동과 5동 사이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계단, 할아버지가 자신을 처음 발견했던 그 계단.
지우는 계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지금 여기 왔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신 그날, 만약 할아버지가 그냥 지나가셨다면 저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다른 아이들을 살리고 있어요. 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사랑은 정말 돌고 도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사랑이 이제 수백 명의 아이들한테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도 자라서 또 누군가를 사랑하겠죠. 지우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춘우의 집 앞. 저녁 무렵 지우는 시설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디 갔다 오세요? 응, 잠깐 중요한 곳에 다녀왔어. 아이들은 지우를 둘러싸며 제잘거렸습니다. 지우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 기억하지? 네, 우리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 그리고 또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 맞아. 너희는 모두 소중해. 그리고 언젠가 너희도 커서 다른 누군가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길 바라. 그날 밤, 지우는 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 고시원 방에서 찍은 사진,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할아버지 생전 마지막 생일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지우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할아버지처럼 살고 있죠? 사진 속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이른 아침, 지우는 아이들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일어나 식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선생님, 좋은 아침이에요. 그래, 좋은 아침. 어제 잘 잤어? 네. 지우는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행복해요.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게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자신과 함께 있을 때 이런 행복을 느끼셨을 거라는 것을. 사람은 떠나지만 사랑은 남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랑은 다시 누군가를 살립니다. 춘호 할아버지가 지우에게 준 사랑은 이제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자라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돌고 돕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갑니다. 계단에서 떨던 작은 아이가 이제는 수백 명의 아이들을 품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